수익이 아니라 저는 손실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네. 언더스탠딩 조안 대표하고 우리 백종훈 기자님 네, 두 반갑습니다. 콤비가 한번 재밌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요즘 중국발 뉴스 뭐 심상치 않은 게 많다고 그래요. 네, 예. 뭐 군부가 막 숙청되고 막 그래서 이제 외신들에서는 야 시진핑 주석이 그냥 1인 체제가 그냥 완전 독주를 하는구나. 네. 그런 해석들이 주로 많은데 네. 오늘 나오실 이철 박사님은 네. 그게 아니다. 네. 시진핑이 힘이 빠져서 그런 거다 오히려. 더 잘 봐야 된다. 오히려 다른 주자로 넘어갈지도 몰라. 이런 매우 새로운 해석을 해주셔서 대체 뭘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예. 오늘 아주 흥미진진한 인터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철 박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오늘 배울 건 중국 시진핑 주석이 오히려 힘이 매우 많이 빠지고 있는 정황들이 보이는 것 같아. 지금 외신들이 뭔가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 같아. 예, 보통 때는 국내 언론에서 감을 잘 못 잡을 때 예. 해외 언론 중에서 일부 잘 나가는 그런 언론사들이 아주 깊이 있는 분석을 하면서 네. 이 해설을 그렇죠. 해주는데 네. 지금 상황은 지금 제가 볼 때는 해외에서도 별로 완전 지금 소수파에서 예. 이철 박사님이 지금 매우 소수파 해석이긴 한데. 예,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은 보통 좀 미친 사람 취급을 받기 때문에 매우 도전적인 주자. 예, 사실 오늘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굉장히 주저가 됐습니다만 네.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 저는 본 대로 들은 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으니 예, 뭐 자신을 속일 수는 없죠. 예,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말씀드리죠.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오늘 네. 너희를 설득을 한번 시켜보는 거네요. 네. 네. 저희는 최대한 설득 안 당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뭐 일단 준비 그 장요샤 요 중국의 이인자라고 하긴 그런가요? 하여튼 군부에 뭐 정확한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예, 예. 군부에 있는 하여튼 높으신 양반이 숙청됐다. 지금 이거 가지고 시작된 네. 거잖아요. 네, 군 이인자는 정확한 군 표현이죠. 이인자. 예. 그게 그래서 야 시진핑이 이제 이인자도 이제 안 키우고 네, 혼자서 다 먹는구나. 예, 대체로 그렇게 해석이 이제 되고 있는데 네. 그게 아닌 것 같다. 근데 이 장료사라는 사람을 일단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장료사는 네. 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예.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예. 이 양반이 그 전형적인 그 소위 군 얼다이, 쥔 얼다이 또는 홍 얼다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공산당 원로의 2세, 아 금수저. 붉은 수저라고 해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공산당 원로라든가 예. 원로의 자식들이 다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네. 예. 이게 우리가 선입견이에요. 네. 우리가 접촉하고 우리가 듣는 그런 그 권력가의 자손들은 힘도 세고 돈도 많지만 네. 아닌 그런 사람도 많아요. 예. 예, 그래 아무튼 이 사람은 그 50년생인데 네. 산시성 출신이고요. 유명하게 알려진 거는 이 사람의 아버지하고 시진핑 주석의 아버지하고 그 국공 내전하고 막 이럴 때 서북 야전군에서 함께 싸운 전우다. 오. 같은 지역 사람이고. 아빠끼리. 그런데 이제 그 동료인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시진핑 아버지가 직급은 조금 낮아요. 네. 예. 그래서 같은 동네, 같은 출신, 같은 전우. 네. 그래가지고 집안이 친하게 지냈고 어렸을 때부터 잘 알아요. 네. 아 둘이서. 예.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처음에 이제 주석이 됐을 때 이 군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네. 예. 그렇게 당시에 군부의 실질적인 세력은 당시 주석이었던 후진타오 쪽에 있지 않았고 그 상하이방을 이끌고 있었던 그 장점인에게 있었어요. 네. 그 상하이방 세력들한테. 네. 네. 그래서 그 후진타오 주석이 이제 바지 사장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죠. 네. 예, 그리고
본인도 그게 상당히 한이 맺혀 있다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사실은 주석이 될 만해서 된 사람은 아니거든요. 당시에 그 후진타오 파벌과 장쩌민 파벌이 차기를 놓고 마구 이 투쟁을 하다가 예. 이쪽이 미는 사람을 저쪽에서 못 받아들이고 저쪽이 미는 사람을 이쪽이 못 받아들이고 어부지리로. 계속 이걸 하다가 예. 둘 다 양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마지막에 그러면 이런 표현은 좀 죄송스럽지만 예. 그러면 얘라도 어. 이렇게 해서 된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시 주석이 그 주석이 됐을 때 예. 제가 그때 한참 그 상하이방 높은 사람들하고 같이 좀 다닐 때인데 네. 네. 그 사람들이 전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될 줄 몰랐다. 이 사람이 예, 될 줄 그렇죠. 몰랐다. 예. 아. 예. 오. 그래서 그때 이제 총리가 리커창이 됐는데 사실 예. 그 많은 사람들이 리커창이 주석이 될 줄 알았죠. 네. 리커창은 상하이방 출신이고 아니요, 공청단 출신입니다. 공천당 출신이고. 예, 그래서 이 시진핑 주석이 딱 주석이 되고 난 다음에 공식 석상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네. 한 2달 안 나타났어요. 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이야 확인할 길은 없지만 예. 네. 강호의 소문에 의하면 네. 군사위원회 주석 자리 제대로 안 주면 나 안 한다. 아. 이렇게 땡깡을 펴서 내가 무슨 핫바지냐. 그렇죠. 난 어. 바지 저고리는 안 해. 어. 내가 후진타오 아저씨 보니까 내 저꼴은 못 하겠어. 뭐 이렇게 저항을 했다는 그 소문이 많았습니다. 예.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러니까 군권을 꼭 장악해야 된다는 의식이 시진핑 주석에게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 네.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후에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 보도를 안 했던데 군을 엄청나게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네.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냥 뭐 그 인사를 뭐 굉장히 그 파격적으로 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예. 조직을 뭐 갈라놨다 찢었다 붙였다 일로 아. 정부군 됐다가 공산 당부대 됐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엄청나게 그 셔플링을 했어요. 예. 그 목적은 분명했죠. 이미 그 상하이방 세력이 거의 뭐 20년 가까이 군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걸 내버려둘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셔플링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국 통일. 예. 조국 통일을 하게 되면 맞부딪혀야 될 미군. 네. 미군과 싸울 수 있는 군대. 네. 인민해방군 전부를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건 무리. 음. 그래서 로켓군을 중심으로 미국과 싸울 수 있는 군대를 조직을 따로 만들었죠. 네. 친위대 일종의 친위대를 만든 거예요. 친위대라는 소리를 듣게 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어. 그러니까 군 내에서 이게 야전군 같은 경우는 다 지방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예. 또 이 아버지들이 또 뭐 개국 공신들 이러다 보니 네. 이게 뭐 그 입안의 혀처럼 놀질 않는 거죠. 예. 시진핑 주석은 막 이 군의 현대화, 강군 건설을 해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그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젊고 유능하고 미군과 싸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그리고 그런 내 말도 잘 듣는. 그렇죠. 네. 그런 엘리트 집단을 원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로켓군이라는 게 원래 그 포병 부대예요. 예. 원래 포병 부대인데 미사일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탄 같은 거를 포병 부대에서 관련했거든요. 네. 근데 미국하고 붙으려면은 대륙간 탄도탄 ICBM 같은 거는 기본이겠죠. 예. 그래서 이 포병 부대를 중심으로 로켓군으로 격상을 시키고 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신무기 현대화 무기도 개발하고 네. 또 젊고 유능한 장교들을 많이 그쪽으로 보내고 예. 따라서 승진도 많이 시켜주고 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로켓군이 시진핑 주석의 친위대라 소리를 이제 들었던 거죠. 네. 그런데 군 전체로 보면 이렇게 일부분만 특혜를 받고 네. 일부분만 잘 나가면 네. 빛이 하나 있으면 그림자는 여러 개 생기죠. 예. 그러니까 그림자들이 생기는 거를 또 잘 관리할 필요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군부의 다른 세력들의 불만도 네. 잘 처리를 해야 되니까. 네. 장여우사 부주석은
그쪽을 비롯해서 시진핑 주석이 군을 장악하고 개혁하고 셔플링하고 이거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예. 이 그 두 번째 장여사가 이 나이가 많잖아요. 50년생이잖아요. 예. 예. 벌써 은퇴했어야 될 나이예요. 어. 근데 은퇴 안 하고 계속 주석 연입한 게 누가 그렇게 만들어줬냐? 예. 시진핑 주석이에요. 예. 그러면 네. 이런 두 사람의 관계를 볼 때 음. 장여사가 설령 음. 좀 건방지게 굴었다고 해서 음.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저걸 목을 날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되겠군.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예. 그러니까 명예퇴진이 얼마든지 간단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짜도 뭐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좀 장여사와 시진핑이 극한 대립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구도는 예. 자연스럽지 않고 뭔가 그 합리적이지 않다. 아, 그러니까- 히스토리만 봐도. 네. 이게 장요샤라는 시진핑의 이렇게 오른팔처럼 굴었던 사람이 예. 저렇게 불명예 퇴진한 거는 네. 시진핑의 의도가 아니고 시진핑 다른 세력의 의도다. 이제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예. 왜냐하면 로켓군의 숙청이 일단락됐단 말이에요. 예. 그때 장여사는 그 대상되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장여사는 사람이 깨끗해서 그랬느냐? 부정부패를 안 했을 것이다. 예. 글쎄올시다예요. 왜냐하면 장여사가 가장 마지막으로 오래 있었던 보직이 장비부 출신이에요. 예. 예.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군내 군납. 보급, 군납을 어. 관리하고 예, 예. 아. 무기를 개발. 그러면 꿀보직. 꿀보직. 예. 예, 뭔가 많이 생기는. 그렇죠, 네. 그렇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괜히 남들이 와서 놓고 가는 이런 보직에 쭉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이 사람이 그럼 청렴해서 그야말로 아무리 털어도 이런 짤이 하나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이냐? 네. 그렇게 보기 어렵다. 음. 그런데 아무튼 숙청은 장여사 전에서 끝나서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번에 장여사를 데려갈 때 그 발표한 내용을 보세요. 보통 이 부패 뭐 이러면은 뭐 부정축제 부패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장여사를 데려갈 때 그런 얘기 없었어요. 음. 없었습니다. 그 뭐라고 하고 들어갔죠 그때? 가장 큰 이유를 든 게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흔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에 도전했다. 그렇죠. 약간 시진핑에 도전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제 기억에 외신에 많이 나온 건 네. 어떤 해석들이 있었냐면 이 장요샤라는 군 위원회 2인자가 네. 대만 공격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었다. 예. 시진핑은 뭘 하고 싶은데 지금 네. 통일 빨리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군 2인자라는 놈이 매우 소극적이어서 마음에 안 들었어. 네. 그리고 이제는 너무 커서 예. 진짜 말을 안 들어. 예. 참다 폭발해서 아웃시켰다. 그 부분이 어. 장여사가 만일에 구테타를 하거나 권력을 찬탈한다고 쳐보죠. 예. 그러면 장여사가 중국의 주석이 될 수 있느냐 또는 중국의 현실적인 1인자로 위치할 수 있느냐 그건 없어요? 그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왜 그 가능성은 거의 왜 없어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 장여사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1인자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어째서 하느냐면 예. 우리나라가 그런 시기여서 그래요. 우리 아시아에서 많이 보죠. 예. 군대에서 어떤 녀석이 갑자기 탱크 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에 많았죠. 예, 뭐. 야, 이제 내가 대통령이야. 예. 뭐 체육관에 모여. 뭐 어. 이거를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예. 그러면 중국도 그게 가능한가? 중국이 일단 중국은 군 지역에 퍼져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군 세력이 지역 세력이에요. 분들이 다 예,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우리는 뭐 육사라든가 이런 그 한 집단이 군 전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딱 장악하면 군이 다 장악돼라는 개념에 익숙해 있어요. 네.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서로 처음 보는 사람들이어서 서로 군인은 군인인데 넌 누구니? 그렇죠. 산시성에서는 내가 얘기하면 다 돼.
그럼 저쪽 광동성에서는 쟨 누구니?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선 네가 그럴지 몰라도 우리 동네 오면 넌 무슨 밥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탁 들이가지 않는다. 장악되는 그런 조직이 아니다. 두 번째는 이 군내 무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군 세력마다 무장 경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 친위 부대예요. 이 무장 경찰은 우리나라로 치면 뭐 보안사 비슷한 건데, 네. 그러니까 주로 군의 동태를 감시하고 군에서 불온한 움직임이 있으면 가서 이거 하는. 예. 그래서 뭐 제가 목격한 일입니다만 군 차량이 가다가 이 무장 경찰 차량하고 부딪히면 무장 경찰이 그 군인 뺨따구를 때리는. 우와. 그러니까 권력 관계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무장 경찰은 항상 군을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헌병대 같은 이런 데고. 그러면 무장 경찰은 뭐 바지적으로 해야 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무장 경찰께서 다 한마음 한뜻으로 당신을 서포트 할 거냐. 네. 이거 말고 공안이 있어요. 공안이. 공안이 270만, 280만의 병력이 있어요. 예. 그럼 걔네들은 바지저고리냐. 네. 네? 그거 말고 세력이 많네. 이거 말고 인민무력부가 또 있어요. 네. 인민무력부는 우리나라의 그 예비군 부대와 미국의 그 주방위군 비슷한 예. 그런 조직인데요. 얼마나 있는지를 몰라요. 최근 몇 년 전에 만들어져가지고 조직화됐기 때문에 네. 이거 시진핑 주석이 주로 만든 겁니다. 네. 정확한 그 인원수는 모르지만 대략 가장 많은 설은 300만 정도 될 거라는 소리예요. 야. 네. 이런 데를 어떻게 부대 몇 개 돌려가지고 다 장악을 하며 네. 장악을 해서 체육관에 다 모여 그러면 전국에 계신 난다긴다 하는 이 공산당 높은 사람과 원로들이 뭐 이렇게 그 체육관 박수를 쳐줄 것 같으냐? 그건 불가능하다. 네. 그런 식으로 되지 않는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식 그런 쿠데타는 중국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너무 크니까 그렇군요. 너무 커서. 그렇죠. 나라가 커서. 전국적인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예. 전국적인 지지를 받는 과정까지 그러면 현 권력자의 제어 없이 갈 수 있느냐? 예. 네. 그거 정말 쉽지 않다. 야. 그냥 어쨌든 합의에 의한 권력 이양이 돼야 되는군요. 그럼. 예. 그래서 한번 이 군사위원회에 그동안 날아간 사람들을 좀 보죠. 예. 시진핑 주석은 현재 정상 활동 중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장요사는 지금 조사 중이죠. 네. 이걸 숙청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이른 면이 있어요. 네. 아직 조사 중이니까. 조사 중이니까. 네. 왜냐하면 장요사라고 보통 문제가 되면 중국 웹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 안 나옵니다. 네. 사라진다. 이제 넌 아웃이야. 이제 기록도 그렇죠. 아웃이야. 예. 딱 이렇게 그 검색에 장요사 이렇게 딱 하면은 안 나와야 돼요. 지금 네. 상황이 심각하면. 네. 지금 나옵니다. 나옵니까? 지금 나와요. 네. 그다음에 그 제2 부주석이 된 장성민. 네. 그럼 이 사람은 그러면 이젠 가만 보니까 내가 군 일인 것 같은데 이래야 되잖아요. 네. 이 사람이 이번 사중전에 그러니까 지난번 10월에 있었던 사중전에에서 부주석이 됐는데 네. 군위에 들어왔다가 예. 군위에 있었다가 정치국에 못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당 중앙 정치국 위원으로 들어가야 이게 실질적으로 권력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못 들어갔어요. 네. 심지어 지금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군사위원회에도 못 들어갔어요. 지금 그러면 장성민이 지금 그러면 막 장악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장승민이 이번에 그 로켓 군 다 쳐낸 정리한 사람. 행동대장인데 예. 그렇다고 특별히 얻은 것도 없다. 얻었죠. 부주석 됐으니까. 그러나 이거를 과거에 있었던 부주석 승진과 같이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과거에 부주석이 가졌던 권력만큼 갖고 있지 못하다. 네. 그러면 이번에 장여사하고 같이 딸려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네. 류젠리라고. 네. 네. 이 사람도 이제 그 군위에 이제 들어왔었죠. 네. 그런데 이 사람 보직이 통합참모부 참모장이에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통합참모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인민해방군은 역사적으로 다 시쳇말로 땅개였습니다. 네. 육군이었어요. 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생각해도
중국의 공군과 해군은 굉장히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 미국과 그 싸울 수 있어야 되는 현대전을 생각해 보면 공군 해군이죠. 네. 육군은 사실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공군 해군이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육해공 3군 거기다 해병대 네. 이렇게 해서 4군 합동 작전 체제가 필요한데 네. 중국은 그 조직도 없었던 거예요. 네. 그동안은 네. 그러니까 통합참모부 우리 치면은 이제 그 합참. 합참 이런 게 없어요. 네, 합참 네. 같은. 각자 육군, 뭐 어. 해군 뭐 이런 거 써요. 그러면 뭐 해군은 넌 저기 서 있어 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합참을 만든 것도 몇 년 되지 않아요. 예. 그래 합참 만들자마자 거기를 맡긴 사람이 허웨이동이었어요. 예. 다시 말해서 조국 통일을 지휘하고 미국과 싸울 사령관 역할을 할. 네. 근데 그 자리가 이제 비워둘 수가 없으니까 이제 류젠리가 갔죠. 네. 근데 이 류젠리가 같이 조사를 당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소문 내고 하는 사람들은 둘이 같이 이 장여사와 류젠리가 장여사가 뭐 잡혀가는 걸 류젠리가 가서 구해왔다는 둥, 류젠리가 군대를 발동해서 뭐 모처에서 두 군대가 뭐 총격전을 벌였다는 둥, 뭐 별 얘기가 있었지만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둘이 잡혀갔다. 네. 조사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그렇나 보네요. 저 이렇게 유젠이가 통합참모부 참모총장이니까 네. 이게 대만전에 좀 나랑 의견이 안 맞아. 이 사람이 조사되면서 그런 해석들이 더 나온 모양이네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예. 그쪽 좀 이상해. 그 얘기는 좀 뒤에서 네. 말씀드릴 것 같고요. 아니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류젠리가 요 자리에 온 지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예, 그 얼마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적격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그 통합 작전을 잘해서 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이 군사위원회에 있다가 그 숙청된 인물들을 보면 네. 리상포라고 국방부 장관이 있었죠. 네. 국방부 장관이 있을 때 그 사람 부패 잡혀갔죠. 네. 그다음 мя오화라고 해군이 있었어요. 해군 장성. 네. 이 사람은 정치 공작부 주임인데 이 사람도 부패로 잡혀갔죠. 네. 근데 이 мя오화는 실제로 해군도 아니에요. 예. 원래는 육군이에요. 음. 원래는 육군이고 그런데 해군을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이 사람이 옷을 해군으로 갈아입고 해군에 가서 정치부를 맡으면서 네. 말하자면 볼품 없었던 해군의 큰 돈과 설비와 투자를 감행해야 되니 그거를 일종의 오디터 및 감독관식으로 해서 간 거죠. 예. 현실적으로는 мя오화가 해군을 주물렀다고 판단이 돼요. 네. 그래서 мя오화의 입김이 들어간 동준이라는 해군 장성이 현재 국방부 장관인 겁니다. 예. 근데 이름도 안 나오죠. 네. 예, 그만큼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네. 그리고 허웨이동 부주석이 마지막으로 부패 결국은 잡혀갔죠. 다 부패네, 다 부패. 예. 네.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일관되게 부패가 나온다고 이제 좀 봅니다. 그래서 이 군사위원회는 상관없지만 외교 분야를 보면 이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는데 네. 한 사람은 2024년에 왠지 모를 이유로 갑자기 붙잡혀간 친강이라는 사람이 있죠. 네. 뉴스에서 봤어요. 예. 네. 지금까지도 왜 그 사람 잡아갔는지 네.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런데 감옥도 안 갔어요. 예. 네. 이 사람은 감옥도 가지 않았고 그냥 낙마만. 낙마만 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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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왕이 외교부장. 이 사람은 지금 여전히 잘 남아 있어요. 예.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여러 중요한 뉴스 가운데 왕이 외교부장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네. 그 보도 내용이 뭐냐면 오늘 왕이 외교부장이 시진핑 외교사상 연구센터를 방문해서 와 시진핑 사상 너무 좋아. 이 사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빛나는 앞날을 맞이하게 될 거야. 뭐 이런 소리를 했어요. 예. 근데 그게 중요한 뉴스입니까? 그게 포인트입니다. 아니 지금같이 엄혹한 시국에 어디 외교 더군다나 어제 외교부장이 시진핑 주석이 예. 좀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했죠. 네. 그게 큰 뉴스였죠. 푸틴하고는 화상 회의했고요. 외교부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곧바로 시진핑 외교사상 연구센터에 가서 너무너무 훌륭하신 사상이에요. 뭐 이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두 가지 정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하나는 왕이라는 사람이 무탈하다. 야, 성격 진짜 좋네. 진짜 성격 좋아. 아니요. 이게 그 중국에서 많이 쓰는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높은 사람이 이 사람 벌써 3개월 동안 나타나질 않고 있네. 네. 무슨 일 일어난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얘기가 막 돌면 네. 일부러 한번 등장시켜요. 그렇죠. 어딘가 이 사람이 어디에서 훈시하셨어. 뭐 이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 그러니까 보도를 내는 주 목적은 이 사람 무사해라는 걸 알려주는 무사해. 거예요. 괜찮아. 예. 또 하나의 가능성은 왕이 외교부장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찜찜해. 근데 불안해. 내가 스스로 불안해. 스스로 불안해. 그래서 막 가가지고 시진핑 사상 너무나 위대해요. 시진핑 사상 위대해요. 시진핑 아저씨 들었어요. 뭐 이제 예. 이랬을 가능성. 네. 그 두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최근에 이 군이 이렇게 청소되고 난 다음에 승진 인사가 있었어요. 상장 별 3개 승진 인사가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다 공군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공군 상장이 두 사람이 이 5대 군구 중에 가장 핵심 군구라고 할 수 있는 중앙군구와 동부군구의 사령관이 됐어요. 네.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네. 뭐 어떤 면에서요? 이거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참모총장을 공군이 하는 거죠. 육군에서 안 나오고. 육군에서 안 나오고.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많이 그동안 군인 민주화도 되고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여론이 있었지만 중국 인민해방군의 해군과 공군은 적이 계신 분이에요. 네. 절대적으로 비주류고 이 군 전체를 통솔할 만한 그런 역량을 네. 권력을 가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아. 근데 중앙군구라는 게 뭡니까?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서 높은 사람들 다 모여 있는 이 핵심 지역을 방어하는 네. 우리로 치면 수도방위 사령부 같은 거예요. 네. 이거를 맡긴 거예요. 당연히 권력자가 가장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곳입니다. 예. 또 하나 동부군구라는 건 바로 대만, 미국, 일본과 싸운다면 그걸 책임지는 군구입니다. 네. 근데 그 사람이 시진핑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면에서 이건 굉장히 우선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육군에서 다 장성급들을 다 집에 숙성했어요. 보내놓으니까 예. 네. 맡을 사람이 없네. 그렇습니다. 할 수 없이 공군이 맡아야 되겠네. 네.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그럴 수 있습니다. 있죠. 네. 그런데 그냥 가능성으로. 이 두 개의 핵심 지역을 그러면 그 군내 세력이 일천한 공군에게 맡기느냐? 그럼 왜 나머지 3개 군구에 있는 사람은 왜 옮겨오지 못하느냐? 네. 예. 육군 내에는 그럼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런 의문은 남겠죠. 예. 게다가 이것도 명확히 그 증명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만 이 두 사람의 공군 장성이 모두 공청단 파벌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천당이 그러니까 공산당 청년 어쩌고저쩌고 예,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학도국단이 공청단을 모방해서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장성민도 공청단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에게서 공청단의 냄새를 맡았다. 네. 그런 거죠. 뭔가 공청단의 그림자가 보인다.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진핑과 공천당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시진핑 주석은 공청단과 관계가 없어요. 없어요. 네.
물론 사이가 나쁘다 이런 거 아닙니다. 예. 근데 공청단이라는 거는 빠르면 그러니까 청년 시절, 학생 시절부터 그 공산당 청년연맹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활동하는 건데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학교에 가보면 반장, 학생회장, 뭐 이런 애들, 요런 애들이 공청단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열심히 산 애들, 열심히 산 애들. 네. 어. 근데 일진인데 아버지가 부자야. 예.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 시진핑 아저씨 뭐 그 홍얼다이 뭐 예. 이렇게 태자당 이렇게 세자당.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는 약간 금수저. 예, 금수저당. 그렇죠. 금수저죠. 네. 어. 그러면 금수저가 막 그 중에도 있겠죠. 공부 열심히 해서 나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 그러면서 매일 나는 취미가 공부야 이런 사람도 뭐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권력과 금력이 있는 집안 아이들은 그거 말고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이 있겠죠. 네. 일반적으로 그렇겠죠. 예. 그래서 요 공천단 얘기를 곧바로 드리겠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 돌아다니는 수많은 소문들이 사실이라고 믿기에는 네. 조금 이상하다. 네. 첫째로 그렇게 지금 뭔가가 어지럽고 뭐 투쟁 중이고 싸우고 불만이 많고 이렇다면 네. 당 중앙이 평온하게 돌아가기 어렵다. 네. 그런데 이 오늘 아침 일면 뉴스에서 제가 따온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전화하고 전화회담하고 푸틴하고 화상회의했죠. 네. 예. 여러 소문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상실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네. 너무나 정상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리창 총리에 대해서 오늘은 뉴스가 없었습니다만 어제 그제에도 계속 리창 총리 기사 나오고 있죠. 예. 그다음 짜오러지 이 사람 그 전인대 그 주석인데 이 사람 14차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회의 주재했다고 아주 사진까지 나왔어요. 뭐 사람들 쫙 모여가지고 네. 하는 거. 그러니까 자오러지 이상무죠. 왕후닝 이 사람은 주로 이제 사상 뭐 그다음에 통일전선 이런 거 맡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은 지금 그 대만 국민당에서 공산당하고 이 협력하는 네. 대화 물꼬를 트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서 양쪽의 싱크탱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어떤 이벤트를 했어요. 포럼을 했어요. 네. 그 대표단을 왕후닝이 오늘 접견을 했습니다. 네. 왕후닝이 바로 그 대만 통일 전략의 최고 책임자거든요. 예. 왕후닝 활동에 이상 없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대외 활동은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잖아요. 네. 누가 해코지를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작전하기가 좋아지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다음 시진핑 주석의 가신 중에 가신이요 집사라고 알려진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네. 차이치가 있고요. 네. 이 사람 우리로 치면은 청와대 비서실장 격인 사람이고 네. 이제 띵세상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시진핑 주석의 집사들이에요. 네. 이 두 사람 지금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 너무 평온하다. 아무 거 없어요. 그다음 오른쪽 한번 보시죠.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공권력 부서들이 있어요. 예. 네. 군은 빼고 공권력 부서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중앙경호국이에요. 네. 경호국장 이상 없어요. 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중국의 경호국은 우리나라하고 틀려요. 일단 굉장히 규모가 커요. 네. 그리고 경호국이라는 게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새로 어떤 사람이 주석이 되잖아요. 네. 2년 동안 기존 중앙경호국장을 못 바꿉니다. 경호가 너무 중요해서. 아니요. 그럼요. 이 경호국이 전임 주석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전임 주석이 목숨을 맡기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총 차고 애들 다 데리고 신임 주석을 한 2년간 근접거리에 있는 겁니다. 와.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너 너무 까불지 마. 여차하면 가는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 경과하고 나서 이게 국룰이에요. 형님 아무 일 없잖아요. 이제 안심하시라니까. 이렇게 돼서
중앙경호국장이 바뀌어요. 네. 아. 네, 자기 사람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 높은 직급, 부급 정도 되는 이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은퇴를 하면 네. 중앙경호국에 나가서 경호를 합니다. 음. 얼마 전에 그 중앙경호국의 경호를 받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리커창 총리가. 네. 네. 예, 어. 그렇습니다. 어. 예, 이게 굉장히 말씀드리는 맥락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중앙경호국에 뭔가 이상이 있으면 이건 뭔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건데. 그런데 현재까지 이상이 그렇죠. 없어요. 네. 그다음 우리로 치면 국정원에 해당되는 국가안전부 네. 선임 지금 활동 아무 이상 없어요. 음. 그다음 공안부 부장 네. 이상 없다. 왕샤홍 네. 이 사람은 시진핑 주석하고 너무너무 친한 사람이에요. 집안 뭐 친구. 마누라 자식들까지 뭐 그냥 이 사람 이상 오늘 없어. 아침 뉴스 나왔어요. 산지성에 시찰 갔다고. 예. 사법부서. 예. 우리 집은 검찰. 전원칭. 오늘 국가 무슨 심포지엄에 참석했다고 기사가 맞다. 나왔어요. 예. 그리고 왕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아니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아무 동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역시 시진핑 주석의 권력은 막강해. 지금 이렇게 일부 섹터가 숙청이 된 거지. 그렇다고 시진핑 주석이 뭔가 흔들리는 건 전혀 아니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 중앙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 음. 평온하다. 네. 하지만 이 상황이 이퀄 시진핑 주석이 다 장악했다는 아니죠. 그건 꼭 아닐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예, 그러니까 그런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 여기서 궁금한 건 그 예. 이유가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약간 뭐가 이걸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나는 이상해. 예, 숨은 그럼- 카드가 이제 곧 나옵니다. 아, 곧 나옵니까? 예, 예. 근데 한 예? 가지 뉴스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서. 네. 이것도 오늘 아침 뉴스입니다. 예. 주요 방위 산업체 경영진 세 사람이 달려갔습니다. 차 됐어요. 네. 근데 방산 비리 숙청이 작년에 로켓군 숙청할 때 그때 쫙 됐었거든요. 네. 근데 잘 보면은 그때 가장 핵심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대개 해군 쪽 항공모함 만들고 군함 만들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잡혀간 사람들은 모두 뭐냐? 항공우주, 전투기, 그 무슨 미사일, 네. 위성 예. 요런 거 만들던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잡혀갔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예, 팩트일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비리를 저질렀다고 해서 잡혀간 거예요. 예. 그러면 비리를 저질렀겠죠? 예. 그럼 방위산업체 기업인이 비리를 저질렀으면 거기 상응하는 군대 쪽도 있었겠죠. 비리가 당연히 있었겠죠. 네, 준 사람 받은 사람이 있겠었겠죠. 예. 그리고 이 중국 항공우주과학기술공사 미사일 만들고 위성 만들고 하던 회사에서 잘 만들어서 국가항천국장으로 출세했다가 다시 특진을 해서 지금 신장 위구르 당 서기로가 있는 마싱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때 뉴스도 그거 굉장히 이상한 뉴스였어요. 왜냐하면 방위산업체는 거기가 그 상하이방이 굉장히 장악하고 있는 부분이고 장점인의 아들인 장면홍이 그 세력이 아주 실대로 뻗쳐 있는 그런 곳인데 예. 여기서 이 마싱레이뿐만 아니라 세 사람이 특진을 합니다. 그래서 성서기가 세 사람이나 돼요. 예. 그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을 정도로 성과가 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지는 우린 모르지만 너무 뭘 잘했어. 뭘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 지금까지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던 미사일을 만들었거나 위성을 만들었거나 뭐 전투기를 만들었거나 네. 뭐 엔진을 만들었거나 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마싱루이가 지금 달려가서 조사 중이에요. 아, 뭔가 큰 공을 세웠는데 그래서 포상해 줄 때는 언제고? 그 세 사람 중에 이 사람만 달려갔어요.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작년에 내내 진행됐던 로켓군의 부정부패 숙청과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이네요. 그렇게 보이네요. 그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이 로켓군의 숙청하고도 연결이 되고 같은 시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재작년에 여기 와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미국 공군대학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그 산하 이제 중국 우주항공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로켓군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배치 상황을 전부 까발려 가지고 예. 중국에서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음.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정보를 얻었는지 이게 그때 설이 많았는데 로켓군 쪽에서 흘러나갔다는 소문도 많았죠. 예. 그리고 그때쯤에서 그 인민해방군의 정찰 풍선 사건도 있었고 이층강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뭐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이 방산 비리와.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최근의 사태를 둘러싼 저의 의문을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예. 거의 1년 가까이 들은 이야기인데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장 여사가 이제 뭐 권력을 다 장악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이제 뭐 시진핑이 실각했다면서요. 뭐 이제 구테타를 한다면서요. 시간이 너무 길어요. 예, 우리나라에 계신 어떤 분도 구테타를 할 때 그렇게 6개월 1년씩 소문 내고 하지는 않죠. 소문 내고 끝이지 뭐. 그죠? 예. 그러니까 부자연스럽게 오랜 기간 동안 이 얘기가 흘러다닌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니까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실행 못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채널, 예. 사람을 보면 대부분이 파룬궁 사람들이다. 파룬궁이요? 이거? 자, 이거 예, 이거 하는 거 이거 예. 천천히 움직이는 거 무술 같은 거. 예. 파룬궁은 중국 공산당하고 그 불구지 대천의 원수입니다. 아 그래요? 예. 파룬궁은 사실 싫어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공산당이 왜 그런지 는 모르겠지만. 파룬궁은 거기 파룬궁에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현재 중국 대륙에도 엄청난 많은- 이해관계 예, 단체구나. 많은 정보망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 거리에 또 사회에 또 뒷골목에 정보 수집력이 대단합니다. 예. 그러나 일관되게 이렇게 이 소문을 내놓고 있는 거에는 어떤 의도가 좀 있어 보인다라는 저는 의심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장여사가 권력을 장악했다. 그 근거는 시진핑 주석이 탁 이러면 다들 쫙 이 부동 자세를 취하는데 장여사는 부동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좀 심하다. 너무 갖다 붙인다.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만일 정변이 발생하거나 지금 또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냐면 어디를 보니까 예를 들어 34집단군이 출동 중이야. 북경으로 간다고 그래. 조금 있으면 전투가 벌어질 거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식으로 국내가 군사적으로까지 구테타를 걱정할 정도로 어지럽다면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나 푸틴과 정상적으로 회담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정보망이 그렇게까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의 정보망과 러시아의 정보망이 지금 중국에서 그 정도 사태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겠느냐. 그건 좀 생각하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셨던 모든 정황이 한편으로는 시진핑이 너무 공고해서 로켓 군이고 뭐고 나는 이제 친세 필요 없어. 나 또 만들면 돼. 로 해석해도 말이 다 되고 말씀하셨던 대로 반대로 뭔가 시진핑이 좀 예전하고 달라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자기 걸 다칠 이유는 없을 텐데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가지를 가르는 이유는 뭐냐? 말씀하신 대로
시진핑의 현재 지위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예, 그 동의하고요. 네. 이 모든 증거가 예. 그걸 가리키고 그걸 있죠. 가리키고 있다. 예. 예. 그다음에 2월 3일에 난 아주 재미있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제목을 읽어드리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현대화 수도 도시권 공간 협동 계획이라는 것을 승인했다고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 협동 계획이 계획 기간이 2023년에서 2035년이에요. 네. 이게 무슨 뭐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자, 금년이 2026년입니다. 네. 그리고 승인된 계획은 2023년에 시작을 해요. 네.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네. 그죠? 예. 네. 근데 어떻게 이상한지는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 아니요. 2026년에 계획을 승인하는데 그게 2023년부터 하는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 좀 이상하죠. 네. 계획 도장이 늦어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네. 그러면 이 현대화 수도 도시권 공간이라는 거가 뭘 대상으로 하냐면 이제 중국에서 징진지라고 하는 베이징, 텐진 그리고 그 두 사이에 있는 허베이, 화북성 요 세 개를 하나로 묶어서 같이 공동 개발하자. 네. 같이 잘 되자. 네. 서로 어차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네. 요거예요. 근데 이게 같이 발전시키는 계획이 2023년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못한 거죠. 왜 못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건 짐작가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숭안 들어보셨어요? 숭안지구? 모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앞으로 1000년 동안 베이징을 대신할 수도가 될 그 숭안지구라는 거를 개발을 해왔죠. 예. 그래서 수많은 국유 기업들 본사 다 글로 옮기라고 하고 대학도 거기다 만들라고 하고 뭐 건물 짓고 부동산 짓고 막 했는데 자칫 나라 망칠 그 프로젝트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지적이 많았던 그 프로젝트입니다. 일종의 수도 이전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네. 대규모 대도시 개발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막 거의 참 그 조건이 잘 안 되는 곳인데 예. 시진핑 주석이 무리해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밀어온 프로젝트입니다. 그게 숭안지구 프로젝트고 네. 그래서 그 베이징 근처에 새로 만드는 공항도 그 근처에 갖다 놨고요. 예, 엄청 먼데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추측은 뭐냐면 숭안지구 발전 계획과 충돌나기 때문에 이 현대화 수도 도시권 공간을 협동시켜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승인이 안 나고 있었다. 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게 승인이 났어. 근데 요번에 갑자기. 났다. 2026년 오늘날 갑자기 난 겁니다. 그럼 그 전에 그 계획이 뭔가 빠그러진 게 아니냐? 그게 또 재밌죠. 이게 만일에 그 전에 있었던 계획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뭐 뿌리도 안 내렸으면 2023년부터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만큼 못했지만 어떤 형태로든 모양을 바꿔서든 뭔가는 하고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가 판단할 때는 알만한 사람들은 알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뭔가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시진핑 주석이 했던 것들이 다 뭔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혹은 시진핑 주석의 실패 프로젝트들을 새로운 프로젝트로 바꿔 갈아 끼고 있다. 갈아 끼우고 있다. 근데 왜 하는지 누가 하는지 그렇게 설명이 없다. 떠들지도 설명하지 않으면서 네. 지금 바꿔지고 있다. 민망해서 그렇다. 내가 하려고 했는데 진짜 안 되는구나. 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년 그 연초에 그 중앙 문건 1호론 중앙 1호 문건이라는 걸 발표를 하거든요. 네. 다 이제 농민 관계된 건데 이번에도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번 계획은 특색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네. 지금까지 발표됐던 1호 문건과는 달리 네. 목표 타이밍을 딱 정해놓고
거길 맞추기 위한 일정으로 계획을 다 맞췄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려면 저 그림 한번 보십시오. 네. 이 화면. 어, 이게 어떤 양반이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네. 이게 중국의 지금 높은 사람들의 조직도 비슷한 겁니다. 계보. 예. 어우,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예. 예. 그래서 이 모든 그 의혹을 풀어주는 한마디를 얻어들을 수 있었는데 예. 우리나라뿐 아니에요. 우리나라뿐 아닌데 어떤 분이 중국의 최상위 고위급 인사를 만난 결과를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네. 그래서 지난 10월에 있었던 사중전회에서 여러 가지 그 실패 문제를 이유로 해서 시진핑 주석이 연임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엄청난 내용인데요. 네. 많이 맞다면. 3년임까지 했는데 네. 4연임은 없다. 네. 연임하지 않는다. 예. 차기는 공청단 중심으로 구성하고 차기 지도자는 후추나 부총리가 맡는다. 네. 이 사람은 지금 부총 현재 부총리예요. 현재 부총리. 예. 예. 그래서 이게 그 발표 나는 게 공식 발표가 내년 10월인가 그 전인대에서 발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권력을 이양한다. 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투쟁이나 싸우거나 권총 들이대는 게 아니고 양쪽 파벌이 합의에 의해서. 거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시진핑이 너무 공고해. 네. 지금 3년임도 사실은 야 3년임을 해 이게 중국 공산당에서 네. 할 정도로 강력한 1인 체제를 굳혀왔잖아요. 그러면 뭔가 시진핑 힘이 확 빠지는 느낌이 많이 들어야 네. 시진핑이 진짜 얘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구태타는 어려우니 네. 공천당이라고 하는 신진 세력하고 네. 그래 내가 잘 넘겨줄게. 네가 네. 좀 해봐. 스무스하게 우리 가자라고 예. 된 예. 그 힘이 빠졌다는 증거가 말씀하셨던 그 시진핑이 했다는 그 정책들이 이상하게 다른 걸로 갈아끼고 있어만으로는 뭐가 좀 약한 게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은 듭니다. 네. 그렇죠. 네. 시진핑이 힘이 빠지는 뭔가 이걸 보니까 진짜 시진핑이 예전 같지가 않구나 지금. 네. 그게 뭘까요? 한번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시진핑 주석이 힘이 빠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어떤 일이 있으면 시진핑이 빠졌느냐?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겉보기에 너무 멀쩡하고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알기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진도를 나가보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서 또 알아봤죠. 이게 말이 되나? 그렇죠. 너무나 큰 충격적인 이야기여서 네. 그래서 지금 타이완에 있는 그 국제적인 싱크탱크의 제일 높은 분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예. 물어봤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고 지금 중국에서 지도부가 갈린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후한테 간다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어.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라고 해서 세 번째로 알아봤어요. 예. 중국 분인데 지금은 중국에서 안 살아요. 옛날에 중국 공산당의 고위급 인사를 담당하던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 양반한테 이거 요 비슷한 얘기를 하고 분위기가 어떻게 가는 거냐, 뭐 아시는 게 있냐 그랬더니 후추나라는 개인이 지명되는 것까지는 내가 분명히 못 들었지만 차기는 공천단 중심으로 간다는 그 이야기는 들었다. 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 다음 지금 미국에 계신 역시 중국계 예. 전문가 한 분한테 확인한 걸로는 예. 확정적으로 듣지는 못했는데 적어도 중국 당 중앙에서는 다음 차기는 후추나가 해야 되는 여론 지배적이라는 거는 알고 있다. 그렇게 확인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 왜냐하면 호춘하는 그 격대 지정이 됐던 사람이지만 권력이 다 꺾이고 이제는 그 집에 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네. 무력화된 상태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이런 결정이 가능한가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위기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진핑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라는 내부의 평가가 있었다는 뜻 같은데 네. 공산당 내에서 네. 네. 왜 그런 평가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시진핑 뭐 어쨌든 뭐 3년이면 너무 심했어라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뭐 경제를 넌 잘 못했어라든가 뭐가 문제 의식을 느끼는 걸까요? 뭐 그 저는 시나리오가 맞다면 저는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만 예. 많은 분들은 헛소리라고 생각하고 계실 네. 중국 공산당 100년 목표 조국 통일. 대만과의 통일. 예. 지금 대만과의 통일을 이룬다는 그 전제하에 3년임도 가능했던 건데 그걸 받아준 건데 예. 지금 작년에 일어났던 로켓군 사태, 예. 그로 인해서 이어지고 있는 지금 그 항공 우주 장비들의 이런 그 비리들. 비리. 예. 이런 거를 볼 때 지금 100년 목표 달성이 노예 지도 취재에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처음에 말씀드린 그분 말씀으로는 원로들이 압박을 할 때 두 가지를 들었다고 하죠. 하나는 미국과의 관계를 비롯해서 중국의 지정학적인 상황을 너무 곤경에 처하게 만들었다. 너무 어렵게 만들어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경제가 너무 형편없어졌다. 문제가 크다.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제는요. 예. 보통들 말씀하시는 뭐 GDP가 어떻고 수출이 어떻고 이런 거 아니에요. 중국 인민들? 공산당 중앙이잖아요. 예. 중국 프롤레타리아들의 삶이 지금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산당 시각에서 지금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할 때는 그 중국 공산당 100년 목표가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착실히 준비해 온 건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걸 위해서 미국하고도 대립각도 세우고 군사력도 늘리고 그렇죠. 뭐 내수 부양도 어쨌든 내부에서 뭐 할 수 있도록 쭉 준비는 해온 것 같은데. 그 결과 인민해방군 장성이 도매금으로 날아가고 부패 혐의로 잡혀가고 방위산업체 잡아가고 하는 상황이 왔죠. 그걸 지난 1년 동안 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군사위원회도 지금 와해됐잖아요. 거의. 네. 책임져라가 라는 이유가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면 시진핑이 이제 공산당 내에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아니야라고 판단이 났더라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면 다음 누구한테 물려줄 때 밖에서는 이렇게 평온하게 그야말로 시진핑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게 원래 그런 식으로 권력이 이양됩니까? 중국의 경우는 뭔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대통령 말에 굉장히 힘이 없고 레임덕이 막 크잖아요. 공직 사회도 말도 안 듣고 막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은 안 그렇습니까? 중국 공산당 기율 제1조 당내의 일은 외부에 전하지 않는다. 안에서는 아무리 싸워도 바깥으로는 알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힘이 빠졌더라도 별일은 없어 보이기 굉장히 노력한다. 아니 만일 시진핑 주석 측에서 난 그렇게 못하겠어. 그러면 충돌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외부에도 알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볼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한테 체면 다 세워주고, 그렇죠? 데미지 컨트롤 다 할 수 있게 해주면서 2년에 걸쳐 천천히 네가 케어해야 할 거 다 케어해 가면서 평화롭게 우리 양해하니까 그렇게 하자. 대외적으로도 그게 최선이죠. 또 하나 궁금한 건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오랜 시간의 이양 준비 과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몇 개월도 아니고
지금 그래도 아직 시진핑 멀쩡한데 네. 벌써 그 수족을 약간 자르는 듯한 느낌인데 만약 그 해석이 맞으면 네. 이게 시진핑의 의지가 아니고 예. 예를 들면 이미 넘겨받기로 한 공천당의 네. 의지로 네. 넌 가만히 있어 시진핑 형아 너는 가만히 있어 네. 내가 알아서 다 정리하고 있을게라는 네. 해석인데 네. 그러면 진짜 손발이 다 잘리는 거잖아요. 네. 그게 그런 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니냐는 느낌이었어요. 기간은 긴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어. 말씀드리지만 네. 우리가 중국의 계획을 5개년 계획이라고 부르는데 예. 그 이름은 잘못됐다. 계획 중국의 경우 계획이 5개년인 거지 5개년 계획이 게 아니다. 우리는 매년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네. 5년 계획이면 뭐 중장기 계획이고 그렇지만 네. 중국은 기본적으로 계획이 5년이에요. 네. 일단 뭐 하면 한 5년 정도 생각하고 하는 거지. 아니 계획 수립에 걸리는 시간이 2년인데 뭐 1년짜리 계획을 어떻게 세요? 그러니까 원래 5년이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크게 지도 그룹 할 때는 리더 계급을 바꾼다고 하면 예. 2년 정도는 최소 걸리죠. 백팀신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아니 그러니까 들으면 이렇게도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박사님이 해주신 식으로도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놀라워서 사실은 제일 놀라운 건 너무 놀라워서 아 진짜 이게 맞을까? 네. 아니 틀릴 수 있습니다. 네. 틀릴 수 있고 뭐 먼저 말씀드린다면 당장 다음 달에 양회가 있어요. 그게 무슨 힌트가 될까요? 양회가? 힌트가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번 그 양회 3월 4일에 전인대가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15차 기획이 이제 통과가 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금년에 시작해서 2030년까지의 국가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일에 2년이라는 그런 설정이라면 2년밖에 안 남았어 수명이. 예. 그러면 이 사업 계획을 이끌어 나갈 팀이 현실적으로는 뒤쪽에 맡을 공청단 파벌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이 실제로 해야 되는 예. 일이겠죠. 그러면 적어도 이번에 상당한 정도의 인사적인 움직임이 있을 거고 네. 거기에 공청단 파벌 사람들이 약진 앞으로 한다면 그건 어떤 시그널을 볼 수 있겠죠. 네. 물론 그것만 가지고 확신을 가지기는 어렵겠지만 네. 예. 어쨌든 그런 공천 이번에 양회에서 말씀하셨던 그 파벌이 확 부상하느냐를 보면 그렇죠. 뭔가 권력 구도가 좀 바뀐 걸로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건 예.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천당 파벌이 장악했어요. 네. 근데 이게 시진핑 주석이 계속 가고 네. 실권은 나는 그 시진핑 주석은 예전에 시진핑 주석의 파벌이 있었는데 네. 이 파벌은 뭔가 애들이 시원찮고 마음에 안 들어. 네, 네. 그래서 시진핑과 공천당이 손을 잡고 예. 우리 한번 더 다시 해보세. 혹시 그럴 수는 없습니까? 어느 정도 이제 꼭 그건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죠. 그럴 아주 수도 우호적인 동거. 뭐. 그러니까 뭐냐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나 골치 아픈 상황이고, 그러니까 책임지고 해결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명예롭게 퇴진하고 이 뒷정리는 설거지는 다 이 반장 애들이 똑똑한 애들이 와서 한다. 네. 근데 나는 품위를 지키고 명예롭게 퇴진한다. 네. 가 시진핑 주석한테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일 수도 있죠.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예. 제가 예전 그게 몇 년 전인가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후진타오 예. 전 주석이 무슨 TV에도 막 나온 장면이 네. 뭐 이렇게 뭘 보려고 보다가- 하니까 네. 경호원들이 막 노인네가 뭐 하면서 이렇게 끌려 막 갔잖아요. 네. 시진핑 주석 보는 앞에서 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후진타오가 말씀하셨던 공천 그 젊은 청년단 네. 공청단. 공천당 네. 걔네의 약간 대부 같은 사람인데 네. 그 공천당의 대부 같은 사람이 시진핑한테 너무 힘없이 끌려가는 걸 보니까 네. 저 파벌은 이제 막 완전 시진핑 천하구나 지금 네. 그런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 해석을 했죠. 네. 그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권력을 쥔 시진핑이 공천당이랑 다시 손을
잡았다는 것도 뭐가 잘 모르겠고. 저는 그 장면도 어, 그 너무들 좀 무리한 해석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음. 예를 들어 제가 예. 예. 시진핑인데 어. 후진타오 주석은 이제 뭐 완전히 갔어. 갔어. 어. 뭐에 대해서 무시를 한다면 예. 예. 그거를 어. 예.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전 인민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모욕과 창피를 줘가면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내가 어차피 1인자인데 예. 내가 1인자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우해주겠죠. 어차피 내가 1인자인데. 그러니까요. 뭐 놓친네 뭐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더 드리고 그거 보내면 되지. 예. 그걸 굳이 카메라 앞에서 음.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겠냐고요. 네. 그럼 불안함의 발로다. 불안함? 아니요, 저는 뭐 그렇게 그런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은 제 추측은 이거 그냥 네. 추측인데요. 네. 예. 원래 이 이연임 할 때 예. 격대 지정을 받은 후춘화가 상무위원 속에 들어갔어야 됩니다. 못 들어갔잖아요. 예. 3년임 할 때도 못 들어갔어요. 음. 그래서 이래서 사람들이 이제 공정당파는 이제 완전히 죽었구나 예. 이런 얘기를 하게 됐죠. 예. 후진타오 전 주석 입장에서는 자기들 그 공청단 파벌 사람들이 그렇게 홀대를 받는 거가 불쾌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소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뭐 일설에 의하면 이 후춘화가 시진핑 주석을 찾아가서 독대를 해가지고 저는 권력에 욕심이 없사오니 그냥 뭐 상무위원 안 시켜주셔도 되고 그냥 그 그릇에 맞는 자리 주시면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다는 뭐 그런 뭐 확인 안 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네. 후춘화가 굉장히 인내심이 강하고 신중한 사람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이 얘기는 해주세요. 아, 해주세요. 네. 제가 그 후춘화가 해룽장 서기할 때 좀 기회가 좀 있을 수 있었는데 만나보셨습니까? 아니 못 만나봤어요. 네. 그때 사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때 후춘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근접거리에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네. 근데 평가들은 거의 일치해요. 굉장히 똑똑하고 젠틀하고 신중하고 속이 깊고 그런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거의 그 천재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뼛속까지 공산당이에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이 사람은 그 출신이 산동성에 있는 그야말로 산골 깡촌 출신이고요. 근데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16인가 17살에 북경대학 합격해서 근데 북경대학 합격했는데 거기 갈 완행열차 탈 돈이 없어가지고 한 2달 가까이 읍내에 가가지고 노동해가지고 고무신 한 짝하고 완행열차표 하나를 사서 갈 수 있었다는. 그런데 졸업할 때는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하고 그리고 그때 위험 지역으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신장 위구르 지역에 내가 가겠다고 먼저 그 손을 들어서 많은 그 높은 분들이 요즘 보기 드문 젊은이로군 뭐 평가를 받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신강 위구르에 있는 한 호텔에 배정이 돼서 일하고 있을 때 얼마 후에 후진타오 주석이 거기 서기로 옵니다. 그래서 후진타오 주석은 맨날 그 저녁 때마다 사람들 애들 붙잡고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래가면서 머리 아픈 얘기. 그 뭐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말이지 뭐 이런 얘기를 젊은이들을 붙잡고 4시간, 5시간, 6시간씩 했대요 매일. 그래서 모두 그거를 고문 시간이라고 할 때 오로지 한 사람만 한 청년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를 끝까지 들으면서 심지어 질문도 하는 와. 후춘화. 너 진짜 참 기특하구나. 그래서 후진타오 주석이 북경으로 돌아간 다음에 전화를 걸어서 넌 그런 데 있으면 안 된다. 북경에 와서 나하고 같이 일하자. 해서 불러가지고. 그 일설에 의하면은 후춘화가 성이 원래 왕씨인데 성을 후로 바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믿거나 와.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아 그래요? 좀 그러면 시진핑하고도 되게 잘 아는 사이네요. 시진핑이요? 아니요, 후진타오하고는 후진타오하고 후진타오하고는 정말 사제지간. 사제지간이고. 예, 부모 부자지간 같은 그런 사이고요. 그래서 이 후진타오가 밀은 사람이 다음 지도자를 밀은 사람이 이 호춘하죠. 따라서 그 경쟁 라이벌 파벌 입장에서는 가장 방어해야 되는 처리해야 되는 사람이 그렇구나. 네. 야, 진짜 알겠습니다. 그래서 후춘화 시대가 혹시 올지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네. 오, 어마어마한 그리고 얘기다. 굉장히 알긴 어렵지만 하여튼 굉장히 스무드한 장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일 수 있다. 네, 야, 센세이셔널한 네. 그런 해석. 중국의 지도 체제가 바뀔지도 모르겠다. 네. 이거 보는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보시고 하여튼 박사님 오늘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으니까 네. 요 진짜 내 생각대로 진짜 확실히 가는 것 같아. 변곡점이 보였어. 보였어. 야, 라는 내가 순간? 얘기했지. 뭐 할 때 또 한번 나오셔가지고 네. 본인의 그 명석함을 한번 아니면 야 미안해. 미안해. 이제 제 I'm 예상이 sorry. 틀리면 이제 다시는 안 부르고 아닙니다. 뭐 예상이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I'm sorry. 그러나 이런 건 좀 남았어. 뭐 그래 해줘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